수진아, 요즘 애들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 때랑 많이 다르네. 예전엔 연애하면 집안 어른 만나고 정식으로 상견례 했어. 근데 너희는 카페에서 만나고 같이 여행 다니고 벌써 결혼 얘기야? 너무 빠른 거 아니니? 엄마, 이제 시대가 달라요. 저희는 서로를 먼저 알아가고 싶어요. 같이 영화 보고 홍대에서 야식 먹으면서. 요즘 사랑은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꼭 예전 순서 안 따라도 돼요? 그래도 너무 급하게 사는 것 같아. 문자 보내고 영상통화하고 우리처럼 진짜 마주 앉아서 속 깊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런 사랑이 얕아 보일까 걱정이야. 그건 아니에요, 엄마. 저희도 속 깊은 얘기해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지훈이는 매일 밤 플레이리스트 보내주고 손편지도 써줘요. 저희는 자유롭게 사랑하지만 감정은 진지해요.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삶은 의심과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사랑과 진심은 모든 장벽을 넘어선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박미숙이 지훈에게 그랬고 그들이 새 가족을 만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당신의 행복을 만드는 조각들입니다. 박미숙, 수진, 지훈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이 사랑과 유대의 메시지를 퍼뜨려 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종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삶의 따뜻한 순간을 나누길 바랍니다. 한국 대구의 한 오후 60세인 박미숙은 따뜻하고 아담한 부엌에서 딸 수진 29세의 최애 메뉴인 미역국을 준비하고 있다. 온화한 미소와 자식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을 가진 어머니 박미숙은 고요한 집 안에서 채소를 썰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며 고요를 깬다. 딸 수진의 목소리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어. 박미숙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직감한다. 박미숙은 전화를 받으며 부드럽게 말한다. 수진아, 오늘 일찍 올 거니?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이고 있어. 수진은 전화 너머로 웃으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엄마, 미역국은 이따 먹을게요. 근데 엄마, 중요한 얘기 있어요. 박미숙은 채소 썰기를 멈추고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낀다.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의자에 앉는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묻는다.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뭔데 이렇게 엄마를 애타게 해?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저 결혼할 거예요. 지훈이랑요. 지훈은 제가 1년 넘게 사귄 사람이에요.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박미숙은 순간 얼어붙는다. 전화기를 꽉 쥔 손이 살짝 떨린다. 결혼, 이 소식은 잔잔한 부엌에 갑작스레 불어온 강풍 같았다. 그녀는 침착하려 애쓰며 놀란 마음을 감춘다. 지훈, 네가 전에 살짝 언급했던 그 남자지? 근데 엄마는 그 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지훈이는 뭐 하는 애니? 너희 둘이 어떻게 이렇게 큰 결정을 한 거야?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며 조용히 답한다. 지훈이는 동성로에 있는 작은 카페, 지훈의 헤이븐을 운영해요. 제가 커피 마시러 갔다가 알게 됐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근데 지훈이가 좀 바빠서 아직 엄마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박미숙은 눈썹을 찌푸린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스며든다. 한국 문화에서 예비사위가 집에 인사 오는 것은 중요한 예절이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한다. 그래? 바빠서 엄마한테 인사도 못 올 정도야. 수진아, 엄마가 구식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얘기했다나 하는 건 아니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수지는 다급히 답한다.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다. 엄마, 지훈이가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수줍음이 많고 카페 일이 많아서요. 제가 꼭 데려갈게요. 약속할게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에요. 시간만 좀 주세요. 박미숙은 한숨을 쉰다.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싹 튼다. 수진이 지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어머니로서 딸이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박미숙은 수진의 애매한 태도와 지훈의 부재에 불안해진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한다. 알았어. 엄마가 기다릴게. 근데 수진아, 지훈에 대해 좀 더 얘기해줘. 어떤 애니? 가족은 어때? 엄마가 예비 사위를 좀 알아야지. 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한다. 지훈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잘 챙기고 커피도 엄청 맛있게 내려요. 가족은 지훈이는 대구에서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집에 가면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네? 지금 회의 가야 해요.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이 볼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말한다. 그래, 집에 와서 자세히 얘기해. 엄마 미역국 다 끓였어. 저녁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무거운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 혼자 사는 지훈, 작은 카페, 이 단편적인 정보로는 예비 사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 끓는 미역국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린다. 수진아, 우리 딸이 엄마한테 뭘 숨기는 거지? 대구 반월당의 전통 떡집. 주말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60세 박미숙은 오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다. 떡과 보리차 향이 가득한 공간은 따뜻하지만 박미숙의 마음은 수진의 결혼 소식과 지훈의 미방문으로 어지럽다. 그녀는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조언이나 단서를 찾고자 한다. 박미숙은 보리차를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한다. 친구들아,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이가 지훈이라는 애랑 결혼한다고 했는데 난 그 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게다가 인사도 안 왔어. 요즘 애들이 결혼한다고 이렇게 하나? 최고운 절친한 친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짓는다. 미숙아,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때랑 다르잖아. 딱딱한 예절 안 지키는 경우도 많아. 지훈이가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수줍어서 바로 못 온 걸 수도 있어. 수진이한테 좀 더 물어보지 그래. 박미숙은 고개를 젓는다.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다. 물어봤지. 근데 수진이가 대충 말해. 지훈이가 동성로에서 지훈의 헤이븐이라는 카페를 운영한다고. 좋은 사람이고 세심하다고만 해. 근데 어떤 점이 좋다는 거지? 가족은 어때? 혼자 산대.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뭔가 이상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나한테 인사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다른 친구 이영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좀 이상하긴 하네. 하지만 미수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수진이가 먼저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카페 운영도 괜찮은 일이야. 너 직접 가서 지훈이를 봐.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거야. 박미숙은 눈썹을 찌푸린다. 카페에 간다는 생각은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망설여진다. 정말 가? 수진이가 내가 몰래 애인을 보러 갔다고 알면 화낼 거야. 근데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 지훈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수진이 평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 최고우는 박미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한다. 미숙아, 어머니 마음이야. 다 똑같지.
딸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지. 불안하면 한번 가봐. 조심스럽게. 지훈이나 수진이 눈치채지 않게. 그 애가 일하는 모습, 손님 대하는 태도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올 거야.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다. 수진은 늘 밝고 독립적인 딸이었지만 이번엔 유난히 말을 아낀다. 최근 수진은 늦게 귀가하고 지훈 얘기를 물으면 웃으며 화제를 돌린다. 뭘 숨기는 걸까? 박미숙은 속으로 묻는다. 불안이 점점 커진다. 그녀는 수진의 말을 떠올린다. 지훈은 정말 좋아요, 엄마. 엄마, 만나면 엄마도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왜 인사를 미루는 걸까? 친구들과의 만남 후 박미숙은 반월당에 나무 그늘 아래를 걷는다. 마음은 무겁다. 꽃집 앞에 멈춰선 그녀는 하얀 국화를 보며 중얼거린다. 지훈이가 인사 오면 우리 엄마처럼 맛있는 밥을 차려줄 텐데. 근데 지금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지훈의 헤이븐을 검색한다. 아담한 나무 테이블과 나눔의 맛이라는 문구가 적힌 카페 웹사이트가 나온다. 주소는 동성로, 집에서 멀지 않다. 박미숙은 스무스무하며 다짐한다. 그래, 미숙아, 한 번만 가보자. 지훈이가 수진이 말처럼 좋은 사람인지 확인해야지. 그녀는 점심시간에 방문하기로 손님이 많아 눈에 띄지 않을 때를 노린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만약 지훈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수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우리 딸이 그를 정말 사랑하는데. 대구 동성로의 활기찬 낮,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다. 60세의 박미숙은 지훈의 헤이븐 앞에 서서 심장이 빠르게 뛴다. 친구들과의 대화 후 그녀는 딸 수진의 예비신랑 지훈을 알아보려고 몰래 이곳에 왔다. 얇은 스카프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정체를 숨기려 한다. 거리는 커피 향과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하다. 나무 간판에 나눔의 맛이라 새겨진 지훈의 헤이븐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긴다. 박미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연다. 작은 종소리가 딩동 울리며 피아노 멜로디와 어우러진다. 카페 안은 원목 테이블, 창가에 작은 선인장 화분, 그리고 따뜻한 조명으로 아늑하다. 학생 몇 명이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채운다. 박미숙은 창가 구석 테이블을 골라 눈에 띄지 않게 관찰한다. 30세쯤의 키 큰 남자가 카운터에서 나온다.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머리, 밝은 눈빛, 친절한 미소. 그는 흰 셔츠와 갈색 앞치마를 입고 명찰에는 지훈, 매니저라 쓰여 있다. 박미숙은 그가 지훈님을 직감한다. 그는 한 커플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드시겠어요? 어제 들어온 베트남 드립 커피 추천드리고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모카 카라멜도 좋아요. 박미숙은 멀리서 지훈을 관찰한다. 그는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이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깨끗이 닦는다. 하지만 그의 친절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다. 지훈이 그녀의 테이블로 오자 밝게 웃는다. 안녕하세요. 지훈의 헤이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뭘 드시겠어요? 자몽차가 인기 많고 커피 좋아하시면 계피, 라떼도 좋습니다. 박미숙은 침착한 척하며 답한다. 자몽차 하나 주세요. 고마워요. 그녀는 계속 관찰한다. 지훈은 외모가 단정하고 음료를 만드는 동작은 숙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녀는 궁금하다. 친절하고 성실해 보이는데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지? 뭘 숨기는 걸까? 지훈이 자몽차를 가져오자 박미숙은 실수로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지훈은 재빨리 주워 건네며 웃는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조금 미끄러워요.
박미숙은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지훈이 잠시 멈칫한다. 그는 그녀를 유심히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실례합니다만 박미숙 여사님이시죠? 수진이 어머니? 박미숙은 심장이 쿵쾅 뛴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침착하게 답한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지?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 지우는 당황하며 머리를 긁는다. 아, 아니요. 직접 뵌 적은 없어요. 수진이가 가족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그리고 수진이가 자주 여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손수건도 수진이가 말씀하셨던 꽃문의 손수건이라 알아봤어요.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카페에 일이 바빠서. 그리고 제가 좀 쑥스러워서요. 박미숙은 눈썹을 찌푸린다.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의심은 가시지 않는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지훈아, 내가 깐깐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넌 우리 수진이와 결혼하려는 사람이잖아. 집에 와서 정식으로 인사하는 게 맞지 않겠니? 수진이는 네가 세심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해 보인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결례가 된 건 절대 아니에요. 수진이가 여사님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저도 제대로 준비해서 뵙고 싶었어요. 제가 부족해서 실망드릴까봐 걱정했어요. 곧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숙은 지훈의 진심에 살짝 마음이 풀리지만 여전히 탐색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그래, 내 말 이해했다. 하지만 지훈아, 가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를 집에서 사위로 만나는 날을 기다릴게.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긴장한 미소를 짓는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첫 사과로 받아주세요. 진심으로 뵙고 싶습니다. 박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니야, 내가 낼게. 넌 일 계속해. 나는 좀 더 앉았다 갈게. 지훈이 돌아가자 그는 깊게 인사한다. 그 공손한 행동에 박미숙은 더 호기심이 생긴다. 자몽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는 생각한다. 내 이름을 알고 이렇게 인사하다니 좋은 인상을 주려는 걸까? 아니면 숨기는 게 있나? 박미숙은 카페를 나와 동성로의 북적이는 거리를 걷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녀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하다. 지우는 친절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그의 수줍음과 지나친 공손함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 수진이와 지훈이 뭘 감추고 있지? 그녀는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대구의 박미숙의 작은 집, 늦은 저녁, 거실에 따뜻한 노란 조명이 비추지만 박미숙은 소파에 앉아 근심 어린 눈빛을 띈다. 지훈의 헤이븐을 몰래 방문한 후 지훈의 이름 아는 행동과 깊은 인사, 돈을 받지 않은 태도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수진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 박미숙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한다. 이 대화가 긴장을 불러올 것을 알면서도 박미숙은 일어나 부드럽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수진아, 집에 왔니? 여기 앉아서 엄마랑 잠깐 얘기하자. 수진은 신발을 벗으며 엄마를 본다. 얇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그녀는 긴 하루로 피곤해 보인다. 가볍게 웃으며 말한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진지해, 엄마? 회사 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박미숙은 고개를 젓고 소파에 앉으며 수진에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한다. 회사 일이 아니야. 지훈이에 관한 거야. 오늘 엄마가 지훈이 카페, 지훈의 헤이븐에 다녀왔어. 수진은 순간 얼어붙는다. 미소가 사라지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목소리가 높아진다. 엄마, 왜 거기 갔어? 내가 지훈이를 데려간다고 했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몰래 갔어? 박미숙은 한숨을 쉬며 침착하려 애쓴다. 너가 화낼 거 알았어. 하지만 엄마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너는 지훈이가 좋다고 세심하다고 했지만 그 애는 우리 집에 인사도 안 왔어.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엄마는 네가 평생을 맡길 사람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어느 엄마가 딸 걱정 안 하겠니? 수지는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한다. 엄마, 걱정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굳이 몰래 갈 필요는 없었잖아. 지훈이는 바빠요. 카페 새로 열어서 매일 정신없어요. 인사 안 간 건 일부러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박미숙은 눈썹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한다. 시간? 수진아, 너희 1년 넘게 사귀었잖아. 그 시간 동안 인사 올 시간을 못 낸다고? 오늘 카페에서 지훈이가 엄마 이름을 알고 있더라. 심지어 깊게 인사하고 차값도 안 받게 했다고 했어. 이상하지 않아? 진심이라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지? 너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누른다. 소파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지훈이가 엄마 이름을 아는 건 내가 자주 얘기했기 때문이야. 가족 사진도 보여줬고 깊게 인사한 건 엄마를 존중해서야. 별일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크게 만드는 거예요.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를 선택한 건 행복할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박미숙은 고개를 젓는다. 불안이 더 커진다. 엄마는 지훈이가 나쁘다고 안 했어. 하지만 직접 보고 싶고 확실히 알고 싶어. 수진아, 엄마가 구식이 아니야. 하지만 결혼은 분명해야 해. 지훈이가 말로는 나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왜 처음부터 인사 안 왔지? 그리고 너 왜 지훈이 얘기할 때마다 대충 넘어가? 엄마가 이상한 거 아니야? 수지는 벌떡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내가 숨기는 게 아니야. 그냥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길 바랐어. 지훈이는 수줍음이 많고 엄마가 자기를 안 좋아할까봐 걱정했어. 엄마, 제발 나를 믿어줘. 지훈이를 사랑해. 엄마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박미숙은 가슴이 아린다. 늘 밝던 딸이 긴장하고 눈물이 고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녀는 부드럽게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야. 너가 좋은 사람 만났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지훈이가 수줍다면 엄마는 기다릴게. 하지만 솔직히 말해줘. 지훈이에 대해 숨기는 게 있지? 엄마는 네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거야. 수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앉는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엄마,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쉬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안 한 건 엄마가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어요. 지훈이는 가족 없이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안 받아줄까봐 무서워했어요. 엄마가 진짜 지훈이를 만나길 바랐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기 전에. 박미숙은 놀라며 가슴이 아프다. 지훈이 가족 없이 자랐다? 그의 수줍음이 이해가 되지만 걱정도 커진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수진아, 엄마는 사람을 과거로 판단하지 않아.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너와 지훈이를 도울 수 있어. 지훈이가 두렵다면 더 빨리 엄마를 만나야지. 엄마는 가족처럼 얘기할 준비가 됐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인다. 지훈이한테 말할게요. 엄마, 고마워요. 나를 걱정해줘서. 나도 다 잘 되길 바래요. 엄마와 지훈이 모두에게. 박미숙은 딸을 가볍게 안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대화는 의심을 모두 풀지 못했고 지훈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더 키웠다. 가족 없이 자랐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수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 알아보기로 다짐한다.
대구 달성공원 근처의 아침 시장, 신선한 채소, 건어물, 집에서 만든 김치로 가득한 활기찬 공간. 60세 박미숙은 채소가 담긴 면 가방을 들고 시장을 걷는다. 어젯밤 수진과의 대화는 그녀를 여전히 혼란스럽게 한다. 지훈이 가족 없이 자랐다는 말이 그녀를 안타깝고 호기심으로 채운다. 수진을 지키고 지훈과 연결되기 위해 그녀는 그의 과거를 더 알고 싶다. 과일 가게에서 멈춘 순간 20여 년 전 성당동 보호소에서 함께 자원봉사했던 이혜숙을 우연히 만난다. 이 만남은 지훈의 과거의 중요한 단서를 열어준다. 박미숙은 오렌지를 내려놓으며 미소 짓는다. 혜숙 언니, 오랜만이야. 건강하시지? 자주 이 시장 오는 거야? 혜숙은 백발이 섞인 머리를 하고 환하게 웃는다. 미숙아, 정말 우연이다. 나야 건강하지. 요즘 손주 보느라 바빠서 시장은 뜸했지. 너는 어때? 수진이 밥 잘 챙겨주고 있지? 그 애 결혼한다며? 소문 들었어.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에 근심이 스친다. 수진이가 결혼해. 지훈이라는 애 동성로에서 카페 운영해. 근데 언니, 나 좀 혼란스러워. 지훈이가 아직 인사 안 왔고 수진이는 자꾸 애매하게 말해. 어제 수진이가 그러는데 지훈이가 가족 없이 자랐대. 보호소 출신일지도 모른다고? 언니, 혹시 아는 거 있어? 혜숙은 눈썹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갑자기 눈이 빛난다. 지훈? 이름이 나칭네. 20년쯤 전 우리가 성당동 보호소에서 봉사할 때 지훈이라는 꼬마가 있었어. 마르고 조용한 애. 늘 구석에서 혼자 공책에 낙서했지. 기억나? 네가 떡 가져가서 애들 챙기고 위로해줬잖아. 박미숙은 순간 멈춘다.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돌아온다. 보호소에서 떡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던 때 마른 꼬마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애에게 팥떡을 주며 말했다. 지훈아, 너는 특별한 아이다. 나중에 멋진 일을 할 거야. 엄마가 믿어. 그 애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눈빛이 살짝 밝아졌다. 박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혜숙 언니, 그 애일까? 지금 카페 하는 지훈이는 30세쯤이고 키 크고 머리 좀 헝클어지고 착해 보여. 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한다. 그럴 것 같아. 그때 그 애가 그림을 좋아했는데 누구한테도 안 보여줬어. 보호소가 옮겨가면서 연락이 끊겼지. 그 지훈이라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을 거야. 미숙아, 그 애한테 직접 물어봐.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박미숙은 심장이 빠르게 뛴다. 카페의 지훈이 그 꼬마라면 그녀의 위로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하지만 왜 그는 카페에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녀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혜숙 언니, 만약 그 애라면 나도 어지러워. 내가 지훈이를 오해했어. 인사 안 온다고 의심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나? 혜숙은 미숙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한다. 미숙아, 수진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잘못한 거 없어. 지훈이가 그 꼬마라면 그 애도 나름의 두려움이 있을 거야. 고아로 자란 애들은 거절당할까 무서워해. 직접 만나서 솔직히 얘기해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애가 더 소중할지도.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지훈의 어색한 눈빛과 깊은 인사가 떠오른다. 그게 과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을까? 그녀는 말한다. 언니 말대로야. 지훈이를 만나서 솔직히 얘기해야겠어. 수진이나 지훈이가 나를 오해하길 원치 않아.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혜숙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미수가 너는 늘 따뜻했어. 보호소에서 애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훈이가 그 애라면 너와 연결될 거야. 천천히 해봐. 다 잘 될 거야. 박미숙은 시장을 떠난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걸으며 채소 가방은 무겁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다. 지훈에 대한 단서는 그녀를 감동과 결심으로 채운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한다. 지훈이가 그 꼬마라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로 만나야지. 수진이가 그를 사랑하니까 나도 믿어야 해.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훈은 왜 과거를 말하지 않았을까? 뭘 숨기는 걸까? 대구 동성로의 석양이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오후. 60세 박미숙은 두 번째로 지훈의 헤이븐 앞에 선다. 희망, 걱정, 약간의 미안함이 뒤섞인 마음이다. 달성공원 시장에서 이혜숙과 나눈 대화로 지훈이 20년 전 그녀가 위로했던 보호소의 소년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른 꼬마와의 기억은 그녀를 다시 카페로 이끌었다. 이번엔 정체를 숨기지 않고 지훈과 직접 대화해 의심을 풀고 예비사위와 다리를 놓으려 한다. 카페는 평소보다 한적해 중요한 대화를 위한 조용한 공간이 된다. 박미숙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종소리가 딩동 울린다. 카운터를 닦던 지훈은 그녀를 보고 미소 짓는다. 박 여사님, 또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뭘 드실까요? 제가 대접할게요. 박미숙은 스카프를 벗고 카운터로 다가가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한다. 지훈아, 오늘은 차 마시러 온 게 아니야. 수진이 엄마로서 너와 얘기하고 싶어. 잠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훈은 당황하며 눈에 걱정이 스친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직원에게 카운터를 맡기며 창가 테이블로 안내한다. 그는 따뜻한 복숭아차를 내놓으며 조용히 말한다. 여사님, 지난번에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수진이 엄마라는 걸 알았지만 정식으로 뵐 용기가 부족했어요. 박미숙은 지훈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묻는다. 지훈아, 내가 화난 건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어. 지난번 네가 내 이름을 알고 깊게 인사했지. 그게 그냥 수진이 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오늘 친구와 얘기하다가 20년 전 성당동 보호소에 지훈이라는 아이가 있었다는 걸 들었어. 그게 너니? 지훈은 순간 굳는다.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는다. 감동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는 숨을 고르며 말한다. 여사님, 맞아요. 제가 그 보호소의 지훈이에요. 여사님이 기억할지 몰랐어요. 20년 전 여사님이 떡을 가져오셔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저한테 앉아서 팥떡을 주시며 제가 멋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절대 잊은 적 없어요. 박미숙은 가슴이 뭉클해진다. 구석에서 공책을 끼적였던 마른 소년의 모습이 선명하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한다. 지훈아, 정말 너였구나. 그 조용한 꼬마, 늘 혼자 있던 아이. 네가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될 줄 몰랐어. 근데 왜 지난번에 아무 말 안 했니? 왜 나를 만나러 오는 걸 두려워했어?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꼭 잡는다. 여사님, 죄송해요. 제가 과거 때문에 여사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저는 보호소에서 자랐고 가족이 없었어요. 수진이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여사님이 수진이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 실망드릴까봐 무서웠어요. 지난번 여사님을 알아봤을 때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인사로라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죠. 박미숙은 눈물이 고인다. 보호소에서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던 날들이 떠오른다. 그녀의 작은 위로가 지훈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따뜻하게 말한다. 지훈아, 나는 과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내가 궁금했던 건 네가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거야. 네 말 듣고 보니 넌 정말 강한 아이야.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네가 됐잖아.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 지우는 고개를 들며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여사님, 감사해요. 그때 여사님 말씀이 제 인생의 첫 빛이었어요. 이 카페를 연 것도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수진이에게 잘할게요. 그리고 곧 집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허락받고 싶습니다. 박미숙은 미소 지으며 지훈의 손을 잡는다. 지훈아, 내가 너를 오해해서 미안해. 수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 보니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집에 와. 가족처럼 얘기하자. 그리고 이젠 나를 무서워하지 마. 알겠지? 지우는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약속드릴게요. 최고의 커피를 들고 갈게요. 감사해요. 그때도, 지금도. 박미숙은 일어나 지훈을 어머니처럼 가볍게 안는다. 20년 전에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을 이어준다. 카페를 나서며 나눔의 맛 간판을 보며 생각한다. 지훈아, 넌 그 꼬마의 약속을 지켰구나. 대구, 박미숙의 아담한 집에서 보내는 주말 저녁. 집 안은 미역국과 소불고기 향으로 가득하다. 지훈의 헤이븐에서의 감동적인 대화 후 박미숙은 지훈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를 예비사위로 받아들였다. 오늘 지훈은 정식으로 인사하러 오며 직접 만든 디저트를 들고 왔다. 수진 29세은 행복과 약간의 긴장 속에서 엄마와 연인이 화합하길 바란다. 식탁 위에 흰 국화 화병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하며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초인종이 울린다. 연한 초록 한복을 입은 박미숙은 앞치마로 손을 닦고 문을 연다. 지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정성스레 포장된 디저트 상자를 들고 있다. 깊게 인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만든 디저트 가져왔어요. 입맛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박미숙은 미소 지으며 답한다. 지훈아, 어서 와. 선물 고마워. 수진이가 네 디저트 자랑하던데 오늘 꼭 맛봐야겠네. 그녀는 지훈을 식당으로 안내한다. 수진은 그릇을 정리하다 지훈을 보고 달려와 가볍게 안으며 속삭인다. 왔구나. 엄마가 엄청 기다렸어. 셋은 식탁에 앉았는다. 박미숙은 미역국, 소불고기, 김치, 전을 내놓는다.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지훈아, 네가 미역국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만들었어. 소불고기는 수진이 최애야. 입에 맞길 바란다. 지훈은 식탁을 보며 눈이 빛난다. 여사님, 이 음식들 보니까 정말 정성 가득하네요. 미역국 향이 보호소에서 먹던 그 맛이랑 똑같아요. 옛날 생각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지는 웃으며 끼어든다. 엄마, 지훈이 커피는 대구 최고지만 집밥도 엄청 좋아해요. 엄마가 이거 차리셨으니 다 먹어치울걸요. 셋은 웃으며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 박미숙은 지훈에게 소불고기를 덜어주며 부드럽게 묻는다. 지훈아, 지난번 카페에서 우리 많이 얘기했지. 네가 보호소 꼬마였다는 거. 정말 감동했어. 오늘은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그때부터 어떻게 지훈의 헤이븐을 만든 거지? 지훈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여사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호소에서 자라면서 외로웠어요. 가족이 없었죠. 근데 여사님이 떡을 주시며 제가 멋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처음으로 나를 믿었어요. 보호소를 나온 후 식당 설거지부터 시장 심부름까지 했어요.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카페를 열었죠. 여사님이 주셨던 따뜻함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박미숙은 눈물이 고인다. 그때의 작은 말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한다. 지훈아,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이렇게 말하니 정말 자랑스러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의 네가 됐잖아. 수진이 행복할 거라 믿어. 수진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눈을 빛낸다. 엄마, 내가 지훈이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커피 잘 내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람을 챙기는 마음이 더 커요. 카페 바빠도 동네 할머니께 디저트 무료로 드렸어요. 그런 점 때문에 사랑해요. 지우는 얼굴이 빨개지며 쑥스럽게 웃는다. 수진아, 여사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부끄럽잖아. 여사님, 저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수진이가 저에게 가족의 느낌을 줬어요. 수진이와 여사님을 가족처럼 잘 모실게요. 박미숙은 두 사람의 손을 덮으며 미소 짓는다. 지훈아, 수진아, 내가 바라는 건 너희 행복뿐이야. 지훈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내가 만만한 시어머니는 아니겠지만 늘 너희를 응원할게. 수진은 웃으며 엄마를 안는다. 엄마, 최고의 시어머니예요. 내가 엄마 걱정할 줄 알았는데 이제 지훈이 믿죠? 박미숙은 지훈을 다정히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믿고 말고. 지훈아, 다음에 올 때는 네 자랑하는 커피 가져와. 수진이 말대로인지 확인해야지. 지훈은 크게 웃으며 약속한다. 네, 특별한 커피로 직접 내려드릴게요. 오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웃음과 이야기로 이어진다. 지훈이 디저트 상자를 열자 마차와 티라미수의 향이 퍼진다. 박미숙은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인다. 지훈아, 솜씨 좋네. 수진아, 너도 남편한테 커피 내리는 법 배워. 내가 이 카페 단골 될지도. 대구 달성공원의 늦은 봄 오후, 벚꽃이 분홍빛으로 흩날린다. 60세, 박미숙은 딸 수진, 예비사위 지훈과 함께 나무 아래를 걷는다. 웃음소리가 새소리와 어우러진다. 집에서의 따뜻한 저녁 이후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오늘은 화합과 다가올 결혼을 기념하는 작은 피크닉이다. 체크문의 담요 위에 김밥, 전, 지훈이 내린 커피가 놓인다. 기쁨이 가득한 이 순간은 감동적인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박미숙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수진과 지훈이 김밥을 자르는 모습을 본다. 따뜻한 목소리로 말한다. 너희 둘이 이렇게 즐거운 걸 보니 마음이 놓여. 몇 주 전만 해도 지훈이가 어떤 사람인지 수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지 걱정했어. 이제 너희가 행복할 거라 확신해.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엄마에게 건넨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요. 지훈이를 만나면 바로 좋아할 거라고. 커피도 잘 내리지만 매일 저를 웃게 해줘요. 내가 잘 골랐죠? 지훈은 얼굴이 빨개지며 커피 주전자를 내려놓는다. 박 여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를 받아주신 것도 20년 전 그 말도요. 보호소에서 한 그 말씀이 없었다면 지훈의 헤이븐도 수진이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사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박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고인다. 지훈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한 건 어느 엄마나 할 수 있는 작은 따뜻함이었어. 네가 오늘의 멋진 청년이 된 건 내 노력 덕이야. 사위로 부를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 수지는 엄마를 안으며 목이 메인다. 엄마,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지훈이를 안 받아줄까봐 애매하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좋은 아내, 효녀가 될게요. 박미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다. 수진아, 넌 항상 내 자랑이야.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지훈아, 이제 네가 엄마 대신 수진이를 챙겨야 해. 하지만 가끔 커피 잘 내리는지 확인할 거야. 지훈은 커피를 따르며 향을 퍼뜨린다. 박미숙에게 잔을 건넨다. 여사님,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계피, 향 커피예요. 여사님이 저와 수진이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이 커피도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박미숙은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인다. 지훈아, 이게 대구 최고 커피야. 약속 지켰네. 수진아, 남편한테 커피 내리는 법 배워. 안 그러면 엄마가 내 카페 단골 될 거야. 피크닉은 즐거운 이야기로 이어진다. 수지는 지훈의 헤이븐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하며 엄마가 좋아하는 흰 국화로 장식하겠다고 한다. 지훈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겠다고, 박미숙은 보호소 때처럼 떡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순간들은 신뢰와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해가 질 때 박미숙은 일어나 수진과 지훈을 보며 깊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 여정에서 엄마는 배웠어. 사랑은 감정뿐 아니라 이해와 수용이야. 의심하고 걱정했지만 너희 진심이 가족은 단순한 것, 위로의 말, 함께 먹는 밥,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닫게 했어. 삶이 힘들어도 서로 믿으면 다 좋아져. 지훈과 수진은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이 말한다. 엄마, 그 말 잊지 않을게요. 지훈이와 엄마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 사랑 가득한 가족을 만들게요. 박미숙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럼 엄마는 안심이야. 잘 살아. 미역국 필요하면 언제든 엄마가 끓여줄게.